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제는 6절입니다. 설비 보전 쪽을 가도록 하죠. 이 설비 보전 역시 우리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강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압축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책에서 이게 100%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 안에 보면은 뭐가 있죠? 우리 심지어는 경영과학론 OR이라고 하는 거죠. OR. 그 다음에 설비 보전. 또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이제 작업 측정. 또 그 다음에 뭐 동작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 하나씩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비 보전 있죠. 그 경영과학론 같은 경우 책이 진짜 두껍습니다. 어렵고요. LP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머리 아픕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약간씩 이제 보면 뉘앙스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본다고 또 이해가 되느냐? 더 이해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격증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만 좀 고생을 하시고 힘을 좀 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덜 이해가 되더라도 어차피 뭐 답을 외우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해가 충분하게 되어서 뭐 2차에 또 나온다. 2차에 나와서 우리가 풀어 헤치고 뭐 증명을 알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약간은 설렁설렁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1차는 특히나 범위는 넓고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데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 놓았고, 또 다음에 깊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얕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깊이는 낮다. 그래서 1, 2, 3, 4 중에 잘 골라내면 되는 것이고, 기출되었던 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면 그 문제를 답으로 체크하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은 4번 같은데 이미 기출되어서 1번이 답으로 정해졌다면 똑같이 나오면 여러분들 4번 하시면 안 되겠죠. 바보죠. 1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깊게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1과목, 2과목이죠. 그죠? SQC 파트와 실용계획부 파트는 제가 얼마나 칠판에 많이 적었습니까? 이해도 또 시켜드리고 푸는 거. 왜냐면 2차에서 그것이 70%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 품질 경영, 또 그 다음에 1급 같은 경우, 즉 기사 같은 경우는 신뢰성 관리, 이걸 다 합쳐도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밑줄 긋고 뭐 참고하라, 눈으로 보라 정도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 이제 문제 다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1차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봅니다. 설비 보전. 설비 보전 역시 대학교 1학기 강의입니다. 자, 설비 관리 광의 의미, 설비 관리. 설비 배치가 되어 있는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 기법이다. 좋은 거겠지요. 설비란 기계 설비, 치공구, 치구, 공구 이런 것들이, 치구는 뭐 이렇게 뭐 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계측기, 운반 도구나 도구 등을 포함한다. 설비 관리를 목표, 좋은 거겠죠. 설비 관리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6.2 설비 보전 시스템, 설비 보전의 길이 보전하세요. 보전이 뭡니까? 보전. 길이 보전하세요. 보전하는 거죠. 오랫동안 쓰자 이런 이야기죠. 1번 개요. 설비 보전 활동이란 검사 제도를 통하여 설비의 열화 현상을 조사하여 수리 부분을 예측하여 계획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이 보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장이 안 날 수 없잖아. 중간에 가다가 내가 차를 샀다. 자동차를. 그러면 가다가 고장이 나면 고쳐서 또 쓰면 되고 고쳐서 쓰면 되죠. 그죠? 이처럼 보전은 수리해서 계속 오랫동안 쓰는 것을 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양쪽갈로 생산보전 P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Productive Maintenance라고 해서 PM이 뒤에 가면 예방보전이 나옵니다. 바로 밑에 보시죠. 2번 굵은 글씨 밑에 보면 2번 양쪽갈로 예방보전이 있죠. 이 개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생산보전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산보전은 설비 자체에 드는 비용, 보전비 등 설비의 운영과 유지에 드는 일체의 비용, 설비의 열화에 의한 손실과의 합계를 최소함으로써 설비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는 관리 활동을 우리가 생산보전이라고 한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번 설비보전의 방식 훨씬 더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별표를 한 2개 정도 하시고, 1차에서 사후 보전이 안 나오면은 예방 보전이 나올 것이며, 예방 보전이 안 나오면 보전 예방이 나오고 돌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자, 사후 보전은 무엇이냐? breakdown maintenance다라고 한다. BM이라고 한다. 자, 설비의 노화가 진행되어 수리 한계를 지난 후 또는 고장으로 인한 정지 후에 행하는 보전이다. 사후 보전, 정지가 되고 난 뒤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고 나서 렉카에 실려서 카센터에 가서 하는 보전 방식이 사후 보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방 보전은 preventive maintenance, 검사, 급유, 조정, 정비 등의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이고, 이거는 자동차를 몰다가 내가 왠지 지금은 무슨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겠어, 뭐 이런 미션 오일을 갈아야 되겠어, 뭔가를 갈아야 돼. 미리미리 고장 나기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예방 보전. 자, 다음에 세 번째 보전 예방. 설비 가용도, avail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보전 활동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 보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내가 수리해서 또 쓰고 수리해서 또 쓰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보전 활동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 설비의 가용도, 쓸 수 있는 것을 가용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전 예방이다. 보전 예방. 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또 하는 활동을 보전 예방. 어렵습니다. MP입니다. 네 번째 계량 보전. corrective maintenance라고 하고, 설비가 고장 났을 때 검사와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검사 수리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고장 났을 때.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냐면, 혹시 검사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이 부분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해두거나 표시를 해두거나 이렇게 하는 게 계량 보전. 일상 보전은 그냥 정비라고 합니다. 정비. 매주, 그냥 매일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일상 보전. 그래서 청소, 주의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 보전이라고 한다. 종류를 이렇게 굳이 나누어 놨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설비의 최적 보전 계획. 자, 설비의 최적 수리 주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자, 우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열화 손실 FX, 1회 수리 비용을 A1, 수리 주기 간격을 X, 최적 수리 주기를 XO라고 하면 1번, 이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단위 기간당 보전비는 X분의 A이고, XO는 루트 M분의 2A이고, M은 월 수리비고, 열화 손실 FX가 선형이라 가정하면 FX는 L 더하기 MX다. 그림에서 횡축에 사용되는 관리 척도로서 시간 척도, 사용 척도가 있다 되어 있는데 별표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3절로 바로 넘어가요. TPM과 설비 종합 효율 보겠습니다.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라고 해서 전원 참가의 생산 보전의 개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TPM 전원 참가, 전원이 해야 되지 누구 일부의 구성원만 참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1번 TPM의 개요의 목표, TPM Total, 말 자체가 Total이죠. Productive Maintenance는 생산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최고 경영자로부터 누구까지 말단 작업자가 모두 다 전원이 참여하는 박스 치시고 소집단 조직에 의한 활동이며 로스를 재료로 한다. 이 최고 경영자 말단 작업자까지 다 해서 한다고 해서 대형은 아니고 그 중에서 최고 경영자, 중간에 관리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계를 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는 운동을 조직 집단에 의한 활동이라고 그래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TPM 목표는 설비 효율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비 관리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2번 반갈로 TPM의 기본 이념 MP 앞에 나왔죠. 보정 예방, CM 계량 보정, PM 예방 보정으로 미연의 재해나 고장, 불량을 제로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는 참여 경영, 인간 존중. 내가 이제 말단 직원인데 이런 데 참여해서 내 말빨이 먹힌다는 것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소집단 조직 작업자의 자신의 자주 보전이라고 합니다. 자동화, 무인화 등으로 힘든 수작업을 없애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자, 세 번째 TPM의 목적, 설비의 체질을 개선하여 설비의 6대 로스를 제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자, 6대 로스 별표합니다. 자, 요거 뒤에 문제로 보는데 고장, 정지, 손실이라고 합니다. 손실, 로스라고 하고요. 준비, 조정, 손실, 공회전, 공회전 또는 순간정지 로스, 속도저하 로스, 불량 수정 로스, 초기 수율 로스. 그래서 초기 수율 로스는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뒤에 문제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죠. 자, 1번 TPM 활동의 8대 중점 항목은 또 있습니다. 품질 보전, 교육 훈련, 자주 보전, 계획 예지 보전,
MP 활동, 그 다음에 개선, 개별 개선, 안전, 환경, 그 다음에 사무 간섭 부분의 효율화. 3번 양쪽갈로 TPM 활동의 3정 OS 활동, 요것도 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6대로 8대 중점 안목, 3정 OS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옵니다. 자, 3정은 뭐냐? 3정. 정품, 정위치, 정량을 이야기하고, 3정 OS에서 OS는 오행이라고 하는데,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라고 합니다. 정리, 세이리, 세이톤, 세이소, 세이캐추, 시숙해 이렇게 되죠. 그죠? 정리, 정돈, 청결, 습관화. 정리는 필요한 것만 놔두고 불필요한 거 없애자. 정돈은 필요한 것을 잘 정돈하자. 청소, 더러움이 없는 상태로 만들자. 청결, 정리, 정돈, 청소의 상태를 유지하자. 습관화, 정해진 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습관을 생활하자. 이 습관화가 중요하죠. 사실 습관화,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이게 되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될 겁니다. 그죠?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코스트 결감, 능률 향상인데 뭐 따로 마킹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방갈로 됐고요. 5번 방갈로 자주 보전 활동, 분임조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정의, 운전 부문을 주체로 설비 보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원 참가의 소집단 활동을 기초로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를 육성하는 TPM 활동을 우리가 자주 보전 활동이라고 한다. 목적, 분임조 활동으로 조직이 개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소조직 집단 분임조 만들어서 어차피 말단 직원도 포함해서 내가 이 부분은 지금 고장이 잘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대체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또는 부품을 새로 교체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자, 니 한번 노후 설비 및 강제 열활 방지로 제조 공정에 안전하고, 네가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여 효율 높은 작업 기반을 조성하고, 목시관 즉 눈으로 관시의 철저와 점검, 보증 기능이 향상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업번의 소그룹 활성화가 된다. 3번 동그라미 자주 보전의 역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뭔가 일을 하면서 보는 거죠. 기본 조건은 청소 주유 덧조이기 3요소가 있겠죠. 그죠? 청소 주유 덧조이기 밑줄 것이고요. 사용 조건을 엄수해서 사용해야 되고, 오감 점검에 의한 열화 부유의 발견. 오감,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뭐 이런 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주 보전 전개 7단계. 자, 내가 스스로 작업자가 자주 보전을 한다. 보전, 길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청소하고, 발생원 곤란 개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청소 점검 급유 기준을 작성하고, 총 점검을 하고, 자주 점검을 하고, 자주 보전의 시스템화를 하고, 관리 체제를 확립한다.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하십니다. 별표 하나. 품질 보전, 퀄리티 메인터넌스. 이거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품질 보전은 제품을 100% 적합품으로 유지하기 위해 품질 부적합을 예방하고 측정치 추이를 관찰, 분석함으로써 품질 부적합 발생의 가능성을 예지하고 사전에 대책을 취하는 활동을 우리가 말한다. 자, 다음에 네 번째 고장 해석, 고장의 분류. 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기능 정지형 고장, 돌발 고장, 파국 고장이라고 하고 어떤 여파에 의한 고장을 말한다. 기능 저하형 고장, 열화 고장, 만성 고장이라고 하고 이거는 늙어서 생기는 고장이더 열화에 의한 고장이다. 2번 열화의 분류, 1번 자연 열화와 2번의 강제 열화가 있다. 종류만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3번 고장 해석의 7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번 설비 종합 효율, 1번 양쪽 갈로 설비 종합 효율이란 1번의 개요. 2번 계산식, 자, 설비 종합 효율 박스 칩니다.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곱하기 양품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시간 가동률 1번 동그라미 시간 가동률은 설비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자, 부하 시간분의 실가동 시간 박스 치시고, 2번에 성능 가동률은 속도 가동률 곱하기 정미 가동률이라고 하고, 가동 시간분의 기준 사이클 타임을 이론 사이클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론 사이클 타임 곱하기 생산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속도 가동률은 실제 사이클 타임분의 이론 사이클 타임. 정미 가동률은 부하 시간 빼기 정지 시간분의 총 생산량 곱하기 실제 사이클 타임. 양품률은 됐고요. 자, 다음에 2번 양쪽 갈로 설비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해하는 로스. 자, 이것이 앞에 한번 나왔죠. 6대 로스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요게 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지 로스에는 고장 정지 손실,
작업 준비 및 조정 손실이 있고요. 속도 손실에는 공회전, 순간 정지 손실이 있고 속도 저하가 되는 손실이 있고요. 그다음 불량 손실에는 불량 수정 손실이 있고 초기 수율 손실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정지 손실, 절삭 기구 손실을 포함하면 7대 손실이 된다. 위에서 절삭 기구 손실까지 한 번 더 들어가면 6대 손실이 아니라 7대 로스, 7대 손실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목표는 있는데요. 목표는 뭐 제로화나 극소화, 뭐 거의 거기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6대 로스 종류 자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부적으로 뭐 이것은 초기 수율 손실인지 이건 공회전 순간 정지 손실인지 그런 거를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이론 책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2번 방갈로 장치 산업의 8대 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6대 로스보다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한데 그래도 8대 로스 있으니까 한번 보죠. 셧다운 로스, 생산 조정 로스, 설비 고장 로스, 그다음 프로세스 고장 로스, 정상 생산 로스, 비정상 생산 로스, 품질 불량 로스, 재가공 로스가 있다. 종류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3번 양쪽 갈로 TPM 효과 측정 지표. 자, 측정 지표에서 1번은 우리 앞쪽에 했었죠. 설비 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적합품률. 그게 양품률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능 가동률이죠. 성능 가동률 곱하기 시간 가동률 곱하기 적합품률 또는 양품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뢰성 공식, 자, 고장 도수율, 그 다음에 평균 고장 간격. 자, 평균 고장 간격 MTBF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뢰성 관리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생산 시스템에서는. 그다음 3번 동그라미에 보존성 공식이 있습니다. 보존성 공식. 요것도 뭐 크게 보지는 않고요. 4번 동그라미 보시면 산업안전 등에 사용되는 안전성의 공식이 있죠. 도수율, 연천인율, 강도율. 이거 산업안전 쪽에 가면 문제 무조건 1차도 나오고 2차도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되는 이 공식이죠. 자, 도수율은 우리가 빈도율이라고 하고 근로시간, 자, 100만 시간당 발생한 제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총 근로시간이 있겠죠. 그죠? 연간 총 근로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1년에는 우리가 300일을 보통 일을 하거든요. 그럼 2,400시간이거든요. 2,400시간. 2,400시간 중에서 제 발생 건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건이다. 그러면 빈도율을 구하시오 하면 자, 300 곱하기 8, 2,400 이게 법적 근로시간이니까 분의 뭐 제 발생 건수 3 곱하기 이제 100만 시간당이니까 10의 6승 또는 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연간 근로시간 수는 8시간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2400시간 그렇게 해도 되고 8시간 요렇게 해도 되고 그죠? 8시간 곱하기 한 달에는 우리 25일 일을 하고 이 12개월이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300이 되거든요. 그래서 2400시간 일을 한다. 1일 8시간 1월 25일 1년 12개월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고 또는 1일 8시간 1년 300일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천인율은 자, 근로자 1000명당 제자수죠. 제자수. 평균 근로자 수가 있겠죠. 평균. 우리가 1년에 뭐 한 100명이 있는데 뭐 어떨 때는 99명, 어떨 때는 100명, 어떨 때는 101명 이렇게 되는데 평균 근로자 수 분의 제자수 곱하기 10의 3승. 자, 1000명당. 이걸 연천인율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도수율과의 상호 관계의 식은 도수율 곱하기 2.4 하면은 연천인율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강도율.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이번에는 제 건수가 아니라 총 근로 손실 일수입니다. 총 근로 손실 일수. 자, 평균 근로시간 수. 평균 근로시간 수 분의 1년당 평균 근로시간 수 분의 근로 손실 일수가 있죠. 근로 손실 일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다쳤다. 뭐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가 생겼다. 7,500일이고요. 그 다음에 4급이 생겼다. 5,500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근로 손실이 생기는 것이 이제 위에 올라가겠죠. 분자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강도율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도수율, 연체율, 강도율이죠. 그죠? 단 근로 손실 일수는 휴업 일수 곱하기 치료 일수 곱하기 통원 상해 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손실 일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품질 경영에서는. 산업 안전에서는 이거 다 들어갑니다. 뭐 휴업 일수가 얼마고 또 그다음에 뭐 의사에 의한 치료 일수, 통원 상해 일수가 얼마일 때 강도율 구하시오 이렇게 들어가면 좀 빡시거든요. 힘듭니다. 그때는 환산을 해주죠. 환산. 365분의 연간 근로 일수로 환산을 해주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품질 경영에서 그까지는 들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생산 시스템 1절부터 해서 이제 6절까지 그죠? 설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았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분산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그것도 또 줄여대다가 또 그나마 제가 뭐 다 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뭐 책을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밑줄 걸 거, 그래도 눈으로 한번 읽을 것, 참고를 할 것, 별표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좀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왜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쭉 넘어갔다가 또 두 번째 보고 세 번까지는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고 나서 시험 치기 전에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특히나 1차입니다. 1차 할 때는 또 1차 할 때 어차피 20문제 나오니까 생산 시스템에서 20문제 나오고 품질 경영에도 20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줄 건 것 위주로 쭉 읽으시고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빨리 눈으로 한번 읽으시고 또는 이제 시험일이 다가오면 이제 그 기출문제 다 외우셔야 되죠. 답 그죠? 답 빨리 문제 읽고 답 보고 문제 읽고 답 보고 문제 읽고 답 보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1차 합격률을 높일 수 있죠. 그죠? 어렵게 나오면 오히려 생산 시스템 품질 경영 이런 데서 꽈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7개, 6개, 5개 이렇게 맞으면 꽈락이 되죠. 그것은 모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정도는 충분합니다. 우리 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이. 근데 이게 100점이 나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 또 그다음에 품질 경영 자체가요. 그래서 나름 우리가 또 정리를 했고 여기에서 이론에서 모자란 부분 또 어디에서 또 우리가 본다? 또 이제 문제로 가서 거기에 또 완전 또 새로 보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생산 시스템 이론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전문 서적을 보니까 학교에서 쓰는 서적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느끼기에는 생산 시스템 굉장히 내용 많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정도로 해서 이론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생산 시스템 문제를 또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